여러분 안녕하세요. 9988 족TV의 나도성입니다. 오늘은 제 12탄입니다.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그리고 규모를 키우는 방법론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유니콘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에 올려놨습니다만 유니콘이라는 환상의 동물을 잘 아시죠? 그 머리 위에요. 그 하나의 뿔이 쭉 나 있죠. 이 유니콘이라는 동물은요. 그 중세 유럽에서는 아주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포악한 이러한 그 괴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니콘이라는 동물이 그 우리 벤처 현장에서 아주 그 새로운 시장의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죠. 소위 그 글로벌 차원에서 보면요. 1조 원 이상의 그 기업 가치를 가진 기업이 그 새로 스타트업이 돼 가지고 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런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 그 우리 한국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K 유니콘이라고 해서 현재 그 시장에서 한 11개 정도가 그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2022년까지 20개 정도 육성하겠다고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톡톡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사용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은요. 금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 3개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요. 2022년까지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20개로 늘려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요. 그 프로세스로 아기 유니콘, 예비 유니콘, K 유니콘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 조선일보에서는 10월 18일 날 김신영 기자가 터치 코리아라는 논평을 통해서요, 유니콘을 사육하겠다는 괴상한 발상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비판을 했고요. 또 제가 만나본 여러 그 학자들의 경우에요, 정부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해서 특정 기업을 육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그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 국정감사에 있었어요.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연 이러한 유니콘 기업을 사육한다는 논쟁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니콘 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눈익은요, 우리 시장에서 눈익은 쿠팡이라든지 엘로 모바일, 우한 형제들, 야놀자 이런 많은 기업들이요. 현재 그 유니콘 기업으로요. 그 CB 인사이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등재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12개 기업이 그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게 왜 유명해졌냐면요. 2013년도에 그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에일린 리라는 분이요. 처음 유니콘이라는 이런 새로운 용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이 유니콘 기업들은 스타트업으로 창업을 해서 단기간에요.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이 되는 아직 상장되지 않는 기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니콘 기업의 경우에는요. 미국이 210개로 가장 많고요. 다음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이 있죠. 중국이라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요한 산업 부분에서 앞장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탄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102개, 또 영국이 22개, 인도가 18개, 그리고 우리 한국이 이번 금년도 10월에 소카가 유니콘 기업으로 등록이 돼가지고 12개고요. 그다음 독일이 11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유니콘 기업은 중요한 거죠. 우리가 1조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기업을 단기간에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이런 시장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유니콘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어떻습니까? 국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해가지고 유니콘 기업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니콘 논쟁도 이런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 프로젝트는요,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점프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방법론이라는 것은 5가지의 핵심 요소로 구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죠? 목적이고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두 번째가 뭡니까? 프로세스를 제대로 설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프로세스 단계마다 제대로 된 도구들을 사용하는 그 내용들을 포함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와 도구가 논리적, 체계적으로 구성이 돼야 이 방법론은 제대로 된 방법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콘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방법론을 간단히 이런 방법론적 구조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목적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중소기업을 대기업으로 점프시키는데 2022년까지 단기간이죠. 3년 동안에 현재의 11개에서 20개까지 늘리겠다 하는 목적을 제시를 했고요. 이걸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세스로, 첫째는 1천억 미만인 아기 유니콘을 한 200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아기 유니콘을 1000억부터 1조 원 미만인 예비 유니콘으로 키우고요. 그 예비 유니콘이 한 40개 정도로 지금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 유니콘을 통해 가지고 2022년까지 한 10여 개를 유니콘으로 키우면 2022년에 20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프로세스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프로세스별로 필요한 지원 도구로는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보증, 용자, R&D 등 다양한 정부 지원책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정부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나 산업진흥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이게 실행이 돼야 제대로 된 뭐가 되겠습니까? 방법론으로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과연 목적이 타당한 것인지, 그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축된 것인지, 거기에 지원한 도구는 적절한 것인지, 지나치게 과잉된 것은 아닌지, 아직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이걸 잘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결과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2022년까지 20개 이상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자세히 따져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니콘 기업 육성에 대해서 시장 논리 위반한다고 하는 그런 언론적인 입장에서 이것이 유니콘 기업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정책의 구체적인 방법과 실행 도구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봄으로써 제대로 된 우리 중소기업 스케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유니콘 기업의 사용 문제를 톡톡 얘기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부 정책을 들여다볼 때 이데올로기적 시각으로 보기보다는요, 방법론적 시각을 통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서 그 정책이 당초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비판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정책 개발원이라고요, 영문으로는 키스미가 되겠습니다. 키스미라는 것은 사랑해요 중소기업인데요, 중소기업 정책 개발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우리 중소기업 정책 개발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